생물학이 어려운 기술인 데에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인 독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학적 세포와 그 세포가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이 식품 단백질, 풍미 분자, 효소, 산업용 화학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니안 세포는 생물학적 제제를 만들거나 유전자 치료를 위한 캡시드를 전달하거나 심지어 세포 치료에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긴코에서는 고객의 랜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셀을 엔지니어링합니다. 가끔은 세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제이크, 우리는 세포이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성은 세포를 더 빨리 죽게 하거나 느리게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픈 세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품을 덜 만들고 스트레스나 변화하는 조건에 덜 강합니다.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재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독성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37억 년의 진화 후 세포는 터프하고 작은 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섭동에 대해 완충되는 여러 가지 항상성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꽤 세게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바이오 프로세스에서 단백질, 효소 또는 작은 분자를 최대한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독성은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독성이 복잡한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일 뿐입니다.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단백질 잘못 접힘 및 응집, 독성 대사 중간체, 마지막으로 독성 산물로 인한 대사 부담. 신진대사 부담은 우리가 세포에 추가하는 모든 것이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영양소는 세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셀 내부의 리소스 중 일부는 다른 리소스보다 더 제한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탄소 또는 질소원과 같은 원시 투입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번역 또는 분비를 위해 세포 기계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진대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행위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세포 자원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미세 조정합니다. 단백질 잘못 접힌 미폴딩은 유전자를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이동할 때 매우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저절로 단단하고 작은 기능적 매듭으로 접힙니다. 그러나 단백질 환경을 바꾸면 그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에 달라붙어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스파게티 같은 덩어리로 끝납니다. AI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숙주에서 더 잘 접히는 단백질 변이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천연 단백질은 접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진화에 의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단백질 염기서열에 대해 훈련된 AI 모델은 진화와 유사한 염기서열 변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운드리의 힘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모든 변형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포에서 어떤 세포가 효율적으로 발현하고 접히는지 확인합니다. 독성 대사 중간체는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에서 많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경로에서 일부 분재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알코올 발효 중에 발생합니다. 효모는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마지막으로 에탄올로 대사합니다. 피루부산은 괜찮고 에탄올은 적어도 효모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세트알데히드는 꽤 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대사의 경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분자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성 분자를 생산하는 효소를 줄이고 그것을 소비하는 효소를 더 많이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로를 통해 사물이 계속 흐르게 되어 중간체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접근법은 영리한 화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는 다재다능하며 일반적으로 화합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특정 분자가 독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통해 해당 독성을 가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원하는 타겟으로 쉽게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유사한 분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환은 나중에 동일한 대사 경로에서 또는 다운스트림 처리 중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자체가 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에탄올은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효모는 발효를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고농도에서 미생물을 죽입니다. 독성 제품은 일반적으로 복용량이 독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무해한 많은 분자가 매우 높은 여가에서 생산되도록 세포를 엔지니어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모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모는 종종 에탄올에 담그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유사하게 미생물 균주를 진화시켜 더 높은 농도의 제품을 견딜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기술 스택에는 적응형 실험실 진화를 위한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성 제품의 낮은 농도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용매 또는 산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진화는 숙주를 더 저항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돌연 변이를 찾아낼 것이다. 독성은 생물학을 어려운 기술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이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는 문제와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독성을 해결한다는 것은 도구로 가득 찬 주조 공장 전체를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를 시도할 수 있는 실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거 아세요? 세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탄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작은 기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TLC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